안녕하세요. 오늘도 티치쌤의 티치쌤입니다. 오늘은 제가 출근을 하려고 출근 전인데요. 그래가지고 지금 눈이 살짝 부었는데, 오늘은 임신 단축 근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갑자기 웬 임신 단축 근무? 제가 지금 현재 임신 5주가 되었어요. 5주가 돼서 이제 임신 단축 근무를 이제 원에서 사용을 받기 때문에 제가 임신 단축 근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선생님들도 이런 나라에서 주는 혜택을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우선 임신 단축 근무에 대해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네이버에 검색을 한번 해봤어요. 지금 검색을 해봤는데 임신 단축 근무 검색을 했더니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로기준법 제74조 7, 8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하루 2시간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하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할 수 없다 라고 이렇게 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근로기준법을 검색을 해보려고요. 근로기준 74조 사용자는 임신 중에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 그러니까 쌍둥이의 경우에 120일의 출산 전후 휴가를 주어야 하고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 쌍둥이의 경우 60일 이상 되어야 한다. 그리고 사용자, 그러니까 근로자가 임신 중에 유산을 경험했으면 이제 1항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라도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유산을 했을 경우 이제 휴가를 줄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하고요. 5항의 경우에는 사용자 임신 중에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의 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로 근로를 전환해야 한다. 출산 전후 휴가 종료 후에는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해야 한다. 그리고 여기 단축 근무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하루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한다. 다만 하루 근로자 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하루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그리고 8항은 이 근로시간 단축을 하는 이유로 임금을 삭감해서는 안 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게 의무여가지고 만약에 안 되는 경우, 만약에 이걸 거절하면은 벌금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걸 거절해가지고 뭐 그런 사태까지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신고를 하게 되면은 이게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꼭 이걸 신청하셨으면 좋겠는 게 저도 사실 이게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 재택근무가 안 되는 직업이 제일 이제 이런 거를 하기 힘든 것 같아요. 왜냐면 어쨌거나 사실 내가 뭐 2시간을 비우게 되면은 어쨌든 누군가가 내가 2시간 동안 해야 되는 일을 대신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미안함이 있긴 한데 제가 한번 이제 화유를 한 적이 있었어요. 화학유산이라고. 근데 이거는 뭐 주변에서는 거의 유산으로 취급하진 않는데요. 그냥 생리가 조금 늦어진 것 뿐이지 유산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너무 뭐 이렇게 슬퍼하지 마 이러더라고요, 저한테. 근데 저는 그것도 사실 되게 슬펐어요, 사실은 그것도. 왜냐면 되게 크게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화유를 하게 돼서 그게 2주를 본 후에 갑자기 2줄이 점점점 사라져요. 줄 하나가. 그거가 이제 화유인데, 이제 그때 당시에 제가 일을 이제 좀 열심히 이렇게 했는데, 그게 너무 후회가 되는 거예요, 제가. 아, 내가 도대체 누굴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는 건가. 내가 행복하려고 일을 하는 건데, 내가 괜히 일을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이렇게 지키지 못한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그리고 그때 당시에 사실, 이제 제가 너무 힘들어 하니까, 무슨 일이냐고 먼저 여쭤봐 주셔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저한테 이제 왜 진작에 얘기를 안 했냐고
오히려 이제 동료 선생님과 이제 원장님께서 저한테 뭐라 하시더라고요. 임신을 했으면 얘기를 해야지 왜 얘기를 안 해? 이러면서 그때 되게 감사한 마음이 있었죠. 그때는. 단축근무는 선생님들이 아이를 위해서는 내가 이 일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아이를 위해서는 꼭 사용을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거는 내가 물론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좀 미안하기도 하고 눈치 보여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일이 중요한가 내 아이가 중요한가 이거를 잘 생각을 해보시면은 아마 쉽게 결정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배란이 되면은 임신이 되고 그럼 자연적으로 출산을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만큼이나 아이를 지키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꼭 임신기에 근로 단축을 사용을 하셔가지고 조금 더 편안한 마음으로 아이를 지킬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드리자면 임신 단축 근무란 이제 임신을 하신 우리 근로자분께서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청구 시 하루 최대 2시간 단축 근무를 주어야 한다. 주어야 한다는 이제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근로기간, 직종, 근로 형태와 무관하게 무조건 허용해야 한다. 미허용 시에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처해진다. 단축된 근로시간에 대해서 임금을 삭감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임신기 근로 단축과 육아기 근로 단축은 다른 거예요. 임신기 단축 근무를 사용했다고 해서 육아기 단축 근무가 안 되냐? 그건 아니에요. 우리 선생님들은 이런 일까지 있으면 안 되겠지만 혹시라도 원해서 그거를 안 지킬 시에는 신고가 가능해요. 그래서 물론 그렇게까지 근데 이것도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선생님. 열심히 그동안에 일을 했으면 아마 원장님이 내가 하지 마세요 해도 해주실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내가 그동안에 어떻게 일을 했는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무조건 뭐 원장님이 안 해준다고 해서 뭐 신고하거나 이것보다는 내가 그동안에 원해서 어떻게 일을 해왔는가도 선생님들께서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내 양심에 손을 얹고 내가 어떻게 그동안 일을 했는지 내가 막 일도 안 하고 열심히 뭐 안 하고 막 이랬는데 원장님도 가가지고 신청해주세요 이러면 솔직히 어느 원장님이 기쁘게 그걸 해주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임신을 안 하셨다고 하더라도 지금 임신 중이 아니시더라도 열심히 이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언제 어느 순간에 이런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꼭 임신이 아니더라도 뭐 내가 갑자기 뭐 몸이 너무 아프다거나 뭐 나는 애가 있으면 애가 갑자기 너무 아프다거나 뭐 이런 상황이 올 수도 있잖아요. 언젠가 갑자기. 근데 그럴 때 내가 그동안 일을 열심히 해왔더라면 원장님이 분명히 양해를 해주실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배려를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언젠간 이런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임신이 아니더라도 내가 꼭 일찍 가야 되는 상황이 있거나 아니면은 뭐 하루 정도 뭐 갑자기 결근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으니까 뭐 항상 잘하라는 말이죠. 그래서 항상 선생님들께서 그런 거를 꼭 생각을 하시고 주변에 임신 단축 근무하는 선생님이 계시면 저 선생님 왜 저런 거 단축 근무 별로 힘들어 보이지도 않는데 뭐 단축 근무를 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도 올 수도 있어요. 임신이 아니더라도 어느 순간에 일찍 가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고 그래서 선생님들이 평소에 잘하라는 말이에요. 제 말은 평소에 잘하자. 자, 오늘도 이렇게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선생님들께 이 영상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에도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